지금 보시면은 요 패스 실전 영문법 5에서 진도별 해시 체크 111은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문제고 랜덤형 예선 문제는 랜덤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요 이론을 보실 때는 먼저 암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이해 위주로 보자. 왜? 암기를 하려고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차피 얘는 나중에 여러분 볼 거잖아요. 거기서 암기를 하고 대신에 포인트가 뭔지만 일단 보는 거죠. 첫 번째 1번 포인트, 완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나중에 자동사가 누군지를 암기를 해야 되고 일단은 암기는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바로 못 오잖아요. 네. 하지만 뒤에 전치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각각의 자동사가 전치사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일단 암기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간다. 이 교재의 장점은 이 단원별 문제는 다 틀린 문제인데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뭐가 틀린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읽으세요. 네. 그리고 occurred가 아니라 occurred to를 쓴다.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는 지금 occurred는 자동사고 전치사 to와 함께 쓴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occurred는 자동사. 그런데 미라는 목적 가지고 나왔어요. 틀린 거니까 여기다 to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 적는 거. 뭘 묻는지. occurred는 to를 쓴다. 여기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 적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적어야 돼? 근데? 익숙해지려고. 실제 이게 시험이라고 할게요. 이게 국가직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문법이 어법상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문제를 보고서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각 포인트들이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대략 12개 포인트가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암기가 돼서 끄집어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접 적어야 돼요. 이거를 적어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남고 요걸 추후에 암기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 당연히 수험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단어별로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쭉 읽고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to를 쓴대요. 그럼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오브젝트는 자동사고 전치사 to와 함께 쓴다. 그러면 들어가서 고치는 거죠. 오브젝트는 자동사고, 근데 얘는 treat이라는 목적으로 동명사 목적 못 쓴다. 근데 동명사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으니까 to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오브젝트는 전치사 to를 쓴다. 하나 다 적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1번 포인트 바탕으로 문제, 2번 포인트를 바탕으로 문제 풀고 나면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카메라 살짝 위로 올려보고,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이제 조금씩 꼼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쪽 4번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타동사 파트,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중에 자동사와 비교해서 누가 타동사인지를 암기를 해야겠죠. 네. 두 번째는 자동사와 다르게 타동사는 뒤에 전체사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러면 일단은 읽고 암기는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건데, 문제는 답이 뻔히 보인다는 거야. 구성상. 네. 얘는 리치는 2가 안 된다는 거. 뭐
어프로치는 2가 안 된다가 뻔히 보이죠. 여기서 수험생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이 파트별로 모아놨으니까 아는 것 뿐이지 네. 암기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실제 얘처럼 랜덤으로 나오면은 암기가 안 됐으면 당연히 안 된다. 네. 그래서 적용을 하자는 거죠.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단원별로 적용해보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적자. 리치는 타동사니까 전체 다 to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리치는 타동사고 to 쓰면 안 된다. 적고 어프로치는 타동사고 to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포인트를 잘 적었네. 포인트를 적자는 거죠. 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학생들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답을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이해독할 때 답이 뻔히 보이는데 푸는데 다시 보는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답을 적더라도 우리가 외운 건 아니니까 또 틀려 보통.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이거는 암기를 안 했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놔야지 우리가 출제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프로치가 타동사고 전체 다 to를 쓰는 거를 안 적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프로치라는 게 타동사라는 걸 모르면은 딱 보고서 내가 적어보니까 어프로치는 타동사네. 그럼 얘는 전체 다 to 함께 쓰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 다 적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찰을 준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나중에 푼다고 하면은 2019년 뭐 2차에서는 문법만 적어보는 거야. 포인트가 뭐가 나왔는지 한 12개 한 뭐 3문제 나왔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포인트 나왔다. 그리고 1차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 해서 뭐 2006년도까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포인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니까 문법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나왔던 포인트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 영어에서 나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사 suggest는 동명사를 쓴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suggest가 동명사를 쓰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사 누군지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포인트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도별 해시체크 111.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랜덤형 예상 문제 같은 거 또는 랜덤 문제는 나중에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해서 푸는 거지 얘를 달달 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체크해보자. 동명사 목적 취한 동사.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동명사를 목적 취한 타동사에 suggest가 있죠. 그럼 suggest는 ing 쓰나도 외워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나머지를 외웠냐는 거죠. 이게 예상 문제이지. 근데 사실 이 동명사 목적 취하는 타동사랑 나중에 투부사 목적 취하는 타동사랑 헷갈린다는 거죠.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필요한 게 단원별 문제. 이걸 직접 풀어보고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사항은 진도 해시체크 111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는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1해독할 때는 2로는 암기는 일단 하지 말자. 암기는 2해독부터 하는 걸로 하죠. 대신에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별로 적용 연습을 하고 옆에다 아까 적었듯이 출제 포인트 적자. 그리고 시간이 좀 수험 기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얘를 좀 많이 해독을 하고 사사사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랜덤형 예상 문제 사사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랜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를 들어갈 때 만약 문법 1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랜덤 문제도 다양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빈칸 채우기 이렇게 문제 풀고 틀리고 출제 포인트 적고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풀고 틀리고 출제 포인트 적고, 그 다음에 틀린 밑줄 찾기, 그리고 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 많이 틀리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명작 유형. 근데 중요한 거는 랜덤을 풀면 단점은 뭐죠? 반대로 랜덤이니까 섞여.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머지 20분은 얘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진도별 해시체크 111. 우리가 1독밖에 안 했고 암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20분 동안 처음부터 순서대로 암기해주면서 다시 복습. 또 틀려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냥 얘 위주만 보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래서 얘는 진도별 시크 111 풀고, 그 다음에 랜덤 연습을 444 풀면서 111 계속 보고, 이게 끝나면은 다시 111, 444, 111, 444. 대신에 444 풀 때도 111을 같이 보자. 그리고 경찰 소방학생들은 112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랜덤 문제는 나중에 연도별 기출이 랜덤이니까 결국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다. 틀리는 건 당연해요. 과정상. 맞고 틀려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고 나서도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적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 때 그 뭐지? 약간 구문 해석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풀어야 돼. 맞아요. 그게 이제 구문독해. 아, 왜냐면 여기 있는 어법을 바탕으로 이 예문을 해석하는 게 이제 네. 문장 구조 분석과 구문독해 연습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가끔씩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문법을 풀 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왜냐면 해석 차이를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해석도 하시면서 대신에 출제 포인트 적자. 이해되시죠?